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카드 리볼빙 1,500만원을 다 털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러니까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카드 리볼빙 약정 비율을 100%로 바꾸고 리볼빙 해지까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진짜 카드 리볼빙을 못해도 최소 4년은 썼거든요. 진짜 한 4, 5년은 썼을 거예요. 이자가 거의 17%인 리볼빙을 한 4, 5년 썼으니까 진짜 제가 낸 이자만 해도 아마 원금만큼 낸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냥 완전히 없어진 빚은 아니고 사이토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은 거긴 하지만 일부 그래도 이자 17%의 리볼빙에서 5.55%인 사이토 대출로 갈아탄 것만 해도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사이토 대출 이자가 5.5%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더라고요. 금요일에 보니까는 5.55%가 맞더라고요. 제 카드 리볼빙 상환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는 카드 누적액이 총 1,500만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10월 중순에 취업을 해서 11월, 12월, 1월 세 번의 월급을 받아서 원금을 한 150만원 정도씩 갖고 혹시나 다시 백수가 될 상황에 대비를 해서 가지고 있던 두 달치 생활비까지 1월에 모두 카드값 상환하는 데 썼기 때문에 1월 말에는 총 630만원까지 카드 누적액을 줄여놨어요. 그리고 정상급여 3번을 받으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1.5금융권에서 햇살론이나 사이토 같이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제 연봉으로는 3%대 햇살론은 자격이 안 돼서 5.55%의 사이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은 여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5일에 사이토 대출을 신청을 했고 그때는 바로 승인이 안 났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저희 회사가 건강보험 납부를 자동이체를 시켜놓는데 1월분이 2월 17일에 반영이 된대요. 그래서 2월 15일 제가 신청을 하러 갔을 때는 1월 급여가 반영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 3개월분의 정상급여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11월, 12월 이렇게 2개월분밖에 없어서 그때는 바로 신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서류 작성까지 다 신청을 해놓고 2월 17일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1월분을 해당 은행 팩스로 바로 보내서 서류를 최종적으로 다 제출을 했고요. 대출 승인은 2월 19일 금요일날 나와서 대출을 받고 전부 카드값을 상결제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다 턴 거는 아니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630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토 대출을 받아서 500만원을 상결제를 했는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계산대로라면 130만원 정도가 남았어야 되는데 155만원 정도가 더 남았더라고요. 암튼 최종적으로는 155만원 정도를 2월달 카드 결제를 다 내야지 정말 영원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2월 월급을 받아서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이 지옥 같았던 카드값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정말 오긴 오네요. 제가 처음에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을 했을 때는 와, 정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나? 그랬어요. 너무 생각 없게도.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소비를 줄이지를 못하니까 어느 순간 갚아야 할 카드값이 월급을 넘어버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게 점점 처음에는 약정 금액을 50%만 내게 했다가 40%, 30% 그러다가 어느새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10%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즉 카드 누적액의 10%만 내야 그나마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간 거죠. 왜냐면 할부를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참 진짜 리볼빙 제도가 안 좋은 게 카드값으로 거의 월급을 다 바치고 또 다음 달에는 현금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 카드로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단돈 1,000원짜리를 카드로 사도 그 1,000원에 이자 17%를 더 얹어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리볼빙을 신청을 했을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자꾸 월급이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현금 하나 없이 또 카드로 생활하고 이런 생활이 진짜 반복이 되다가 리볼빙으로 월마다 내야 하는 카드값이 확 줄어드니까 나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생활을 해야겠다.
카드값이 줄어든 만큼 저축도 하고 또 생활비를 정해놓고 체크카드만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신용카드 누적액을 줄여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큰 오산이었어요. 이게 제가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은 채로 리볼빙을 쓰니까 어쨌든 매달 내는 카드값이 예전에는 월급을 꽉 채워내던 것이 확 줄여지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또 그냥 그거에 맞춰서 소비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약정 금액 50%도 내 월급에 가까워져 오고, 그러다 보면 다시 40%로 줄이고 또 30%로 줄이고, 그런 악순환이 진짜 반복이 되더라고요. 리볼빙을 처음 쓸 때는,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빚을 갚고 새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 전까지는 저는 리볼빙 이자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되게 아까운 거라는 거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제가 이자로 매달 생으로 내고 있다는 거를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매달리는 카드값이 줄어드니까 그것만 좋다고 생각을 했지, 이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아예 안중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빚을 갚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제가 이자로 내고 있던 돈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 이자만 줄여도 그 아낀 이자만큼 원금 상환을 더 할 수 있고, 그러면 빨리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 저처럼 고금리의 리볼빙을 쓰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카드론 이런 거를 쓰고 계시다면 진짜 꼭 한번 잘 알아보셔서 최대한 이자가 낮은 걸로 갈아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리볼빙은 진짜 웬만하면 쓰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저처럼 그냥 소비를 줄이지 못해서 쓰게 된다면 아마도 정말 저처럼 최소 5년은 고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진짜 이자 낸 것만 해도 한 1,000만 원은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걸로 그냥 삼성 주식이라도 사서 묻어뒀다면 아마 떨어졌을지언정 이자 낸 것만큼 아깝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우량주는 사면.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생 돈을 내가 정말 힘들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9 to 6로 일한 거를 전부 카드사에 바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처럼 리볼빙을 신청해서 매달 내는 카드값이 줄어들면 그땐 정말 저축도 하고 현금 생기니까 그 돈으로 생활비 하면서 카드 누적액을 줄여가야지, 이런 생각은 그냥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요. 저는 정말 살면서 앞으로 이제는 다시 이 리볼빙을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